어서 오세요. 어, 시간이 1분 전이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다 하셨나요? 이 시간, 일요일 저녁, 이 시간 되게 편한 시간이잖아요. 마음은 불편하겠죠. 내일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자, 시간이 8시네요. 시작을 할까 합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고요. 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는 문소영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작년 5월에 FOC를 만났었고요. FOC를 만나서 저는 마케팅 플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FOC 우선은 저는 트레이딩은 뒷전이었어요. 마케팅을 먼저 하면서 내가 리더가 되려면 트레이딩도 배워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낸스, 그때는 FTX 거래소였거든요. 그래서 가입부터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었고요.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 선물 받는 거 있죠. 선물 받는 거, 선물만 알았지 코인 거래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 듣게 되었고 코인이라고 하면 업비트와 빗썸에스만 그냥 거래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을 차츰차츰 배우게 되었죠. 배우면서 지금까지 원봇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원봇과 오토봇이 없으면 솔직히 거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봇 100% 전적으로 믿고 지금 거래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고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원봇. 잠깐만요. 자, 네. 자,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 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늘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똑같은 자료, 그쵸? 저는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제 경험, 그런 차트들 있죠. 그런 인증샷을 업그레이드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우리 반복학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수익률이 승률이 나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내가 매번 받아들일 때는 귀에 들리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우리는 개미였어요. 개미였기 때문에 음, 거래소와 세력들은 늘 지금 보면 진짜 개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자, 개미들은요, 항상 세력의 먹이가 되었고, 거래소의 항상 먹잇감이었어요. 늘, 세력들한테 바치고, 그쵸? 그래서 당하면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봇을 알고 나면요, 원봇은 세력의 움직임을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원봇을 믿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정말 이제는 개미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같이 움직이면서 세력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력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원봇 지수는요,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원봇 지수입니다. 그러면 원봇 지수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세 개가 있죠. 스코어라고 해서 스코어는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세력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세선과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4라고 해서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원본만의 특별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처음에 이제 원봇에 입문을 할 때요. 되게 감을 못 잡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원보 지수만 가지고 경험 쌓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차츰차츰 나름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그런 보조 지표들을요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승률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보 지수를 가지고 우선은 익히셔가지고 경험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봇의 공식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차트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2일 차트예요. 우리가 처음에 저 또한 그랬었어요. 파란 선이 뭔가, 파란 선이 세력선이라고 해도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빨간 선이 시세선이고 파란 선은 세력선이라고 해도 늘 듣고 나면 뒤돌았으면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는 당연히 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자, 빨간 선이 거래소의 실제 시세 차트 선이에요. 실제 시세 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세력의 움직임을 이렇게 선으로서 구현을 해냈어요. 그러면 자 시세는 세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력이 항상 뭐 1시간 전이 1시간 뭐 전이든 뭐 6시간 7시간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죠.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선행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는 파란 선의 방향을 보고 파란 선의 움직임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시세선이 저점에 있을 때 여기가 매수존이라고 해요. 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점이면은 매도존입니다. 매도존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아서 그 반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자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면요. 항상 시세 끝은요. 저점과 고점에 있을 때 진입을 해야만 확률적으로 높은 겁니다. 코인은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곳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세 끝이 저점과 고점에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한다. 이것 또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시세 끝이 중간에 있을 때 차트를 우리가 봤을 때 시세 끝이 중간, 여기는 관망 자리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끝과 세력선이 끝과 끝에 있을 때 우리는 교차가 일어남으로써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세 끝과 세력선의 끝이 함께 저점에 만났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는 매도 타이밍이 되면서 반대로 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원보지수입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170여 개에 가까운 코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코인 시세 동향과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원봇은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점수예요. 세력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세력의 점수, 현재 점수, 그 다음에 그 전 시간, 1시간 전에 전 스코어, 1시간 전에 세력의 점수예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의 변동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시세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앞에서 스코어, 그쵸? 0점 기준으로 해서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0점 고점에서 매도, 아래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고점에서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0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점수 250점이 되어 있다. 250점에 가깝다. 그러면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점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250점이 고점이다. 이게 아니라 추세가 바뀜으로 추세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바뀜으로써 플러스 300점, 400점, 500점대도 가는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300점, 400점, 500점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수들을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이렇게 스코어와 시세가 이렇게 색깔이 틀린 게 교차와 이격이 일어난 차트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트들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원보세 공식표에서 보신 것처럼 시세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크게 세력선과 교차가 일어나서 정말 끝과 끝에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보면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제일 하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수를 가지고 제일 큰 점수들을 아래에서 뭐 30점 이상, 뭐 50점 이상도 있을 때도 있고요. 100점 이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점이 굉장히 큰 점수, 변동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클릭을 해서 보는 거예요.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저점 존에 있는지 뭐 고점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려다 보면 6.4, 6.40 되어 있는 거, 6.4 시그널이 있는지, 그쵸? 그렇게 해서도 우리는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원보 지수를 보고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의 점수와 차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오늘 지금 추세가 숏 추세다. 만약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가 고개를 치켜들면요. 하락을 하다가도 대장주를 따라 움직이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거의 알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비트가 고개를 치켜들면은 걔네들도 하락을 하다가도 또 치켜들거든요. 그러면 롱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을 보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이제 볼 때 있죠.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차트를 봅니다. 그렇지만 제 원래 제 본폰으로는 매도를 해요. 그리고 공폰을 하나를 가지고요. 항상 우리 아이오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비트를 보려면요. 내가 내 폰 가지고 비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의 집에 보면 공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본폰이랑 핫스팟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우체국에 가면 기본료 뭐 1,000 얼마, 3,000 얼마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가입을 하셔가지고 아주 기본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폰을 가지고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를 보시던가 트레이딩 뷰에 있는 비트를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코인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지키셔서 하시면은 훨씬 수익률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비트코인 점수가 300점대죠. 300점대면 굉장히 지금 고점이에요. 비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나 봐요. 그쵸?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도 마이너스 20점대면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트가 굉장히 지금 고점에 올라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추세를 대강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곧 숏으로서 그쵸? 추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알트들도 많이 상승을 했겠죠.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롱을 잡는다거나 하면 조금 고점에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를 먼저 점수와 차트를 보셔야 돼요. 보시고 비트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코어 점수가 30점 이상, 그쵸? 마이너스 30점 이하인 코인들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스코어, 여기 점수 250점, 마이너스 250점 가까운 코인들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력 스코어와 시세어 색깔이 다른 교차 체크하시는 거고, 6.4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괜찮네, 이거 지금 30점 이상도 있고 250점 이상도 있고 차트도 괜찮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랬을 때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고 저점과 고점에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나서 내가 진입할 코인들을 추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코인을 진입을 할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분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뭐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분할 매수는 우리는 진입 타점을 100%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요. 원봇이 1시간짜리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봇 차트를 보고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요. 이미 지금 수익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뭐 바이낸스에서 수익이 나다가도요. 개미 털기 꼬시기 구간이 있죠.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분할 매수, 다시 이제 진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1차 매수를 하고요. 1차 매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비중을 몰빵을 한다거나 내 비중이 1000달러가 있는데 뭐 50%, 뭐 60, 70% 이상을 진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타점이 100% 정확하다면 수익이 괜찮겠죠. 그렇지만 정확하지가 않다면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평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달러가 있으면 1000달러를 가지고 뭐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00달러를 가지고 아니면 지금 한 코인에 내가 200달러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달러를 들어가든 200달러를 들어가든 거기에서 334 이런 식으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10달러 들어가고 여기에 30달러 들어가고 여기에 뭐 60달러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비중을 그런 분할 매수를 지켜셔가지고 분할로 해서 진입을 하시면은 평단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분할 매도도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잘 잡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팔고 난 내가 매도를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을 잡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더 올라가네? 그러면 수익이 나면 막 속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 분할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75%만 매도를 한다던가 하고 25%만 홀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25% 남은 25%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더 하락한다. 그러면은 중간쯤에서 내가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할 매수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중 투자가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시드를 뭐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거의 10%, 20%, 30% 이상은 넘지를 않게 해서 저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분할 매수할 때도 있고 물타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남아있는 비중이 맞지가 않다면 뭐 적게 남아있다면 그 평단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비중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비중 투자 그게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000달러가 있으면 내 그냥 100달러, 200달러 내 시더의 30% 이내에서만 거래를 한다.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만 내가 한 코인당 뭐 20%, 30% 들어간다. 아니면 두 개 코인을 내가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100달러 하나에 100달러, 또 하나에 100달러, 아니면 또 하나에 200달러, 하나에 100달러 이렇게 해서 30% 이상은 넘기지 말고 이거 하나를 하던 두 개를 하던 이 비중을 가지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는 함부로 하셨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뭐 비트가 반등을 할 때라든가 잘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비추입니다. 그리고 뭐 수익률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죠. 승률이 중요해요. 승률이 내가 좋아야만 앞으로 레버리지를 붙여서 또 수익률을 좋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승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자 지지와 저항의 예약 매수 뭐 무조건 예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약 매수를 걸 때도 비중을 지키셔가지고 하세요. 비중을 안 지키고 내가 물타기 쪽으로 그쵸 예약 매수를 하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예약 매수해 놓은 자리에서 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은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그게 가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
청산에 가까운 경우, 손절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했었고, 제 주위에 제 산업 파트너 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우선 우리는, 시드를 내가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시드를 잃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만 시드가 커지거든요. 코인을 절대 많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잃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 시드가 커지니까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자, 고배수 이건 당연히 이제 알죠. 고배수 했다가는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지만 마이너스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고배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고배수 또한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욕심이랑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지정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골인이거든요. 골인인데, 제가 왜 골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고요. 아직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익혀져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 손실 지정가를 제가 물타기도 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했는데, 물타기보다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요.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험을 해보니까 물타기를 해서 잘하면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수익이 안 났을 때, 그쵸? 비중 많이 들어갔죠.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2차 물타기 하면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안 나서 더 마이너스가 손절을 제가 세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슈가 있을 때, 그죠? 경제적 이슈 있을 때는 거래를 안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잘 아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 매일 오토보 4.0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 편한 게 오토보 4.0이거든요. 항상 오토보 하기 전에는 우리가 원봇을 보고 매 시간마다 들어가서 내가 진입을 할 거 찾아야 했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오토보 사용료 내고요. 사용료 내고 그 사용료 더 벌고 있거든요. 오토봇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오토봇 4.0을 지금 4개월, 5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제 아는 제 지인들한테 그리고 제 산업 파트너 분들한테도 오토봇 4.0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훨씬 성률이 좋고요. 제가 예전에 오토봇 하기 전보다 성률이 훨씬 좋고 진입 타점도 훨씬 좋고요. 수익률 시대가 더 오토봇 4.0으로 했을 때 시대가 더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강추하고 있어요. 특정한 시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바이낸스 계정에서 자동으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잖아요. 포지션을 잡아주면 그 잡아준 걸 가지고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진입 시드를 더 넣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내가 해야 되는 반자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토봇 4.0은요. 알고리즘이 맞아야만 진입을 한대요. 그리고 레버리지와 추가 자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익절과 손절.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닌 크로스로 가지고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산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손실 지정가를 잘 하지를 못해요. 손절하는 금액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가 되었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잘 하지를 못하고 손실 지정가를 지정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도 많이 당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토봇은요. 익절과 손절 자동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해야만 오토봇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당할 일이 없죠.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은 내가 그 사용료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오토봇 4.0을 가지고 저는 거래하는 거 수동 트레이딩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토봇 4.0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매번 강의할 때마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하나의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죠. 저는 1달러를 잡아주거든요. 배수는 12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원보 지수를 확인을
확인을 해요. 원보 지수를 확인을 하면 거의가 잘 맞아요. 거의가 원보 지수랑 차트랑 잘 맞게 해서 괜찮은 차트를 타점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관망을 해요. 관망을 하는데 왜 관망을 하냐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관망하지 않고 타점을 잡아주니까 바로 그러면 수익이 나겠지 하고 진입을 했더니 개미 털기 구간과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활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냥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오토봇 나랑 안 맞다. 오토봇을 하니까 더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토봇을 처음에 사용을 하고 2달째 사용을 하고요. 하면서 오토봇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나름 집중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봇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뭐 어떤 날은 수익이 나고 어떨 때는 손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런 FOC 브리핑 9%님께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그리고 고모님께서 아카데미에서 털고 그 개미를 털어야만 더 가볍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제가 오토봇을 보면서 그걸 제가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진입을 하고 나서 항상 개미 털기 구간이 꼬시기 구간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롱 포지션을 잡아도 털고 나서 다시 롱으로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관망을 무조건 이거는 관망을 해야 되겠구나.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망을 했었어요.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거의 한 2개월째, 3개월째부터 오토봇 제가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면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요. 내가 다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입 타점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비트 방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빨간 정찰병이 나오죠. 빨간색 마이너스가 막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관망을 아주 마음 편하거든요. 정찰병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내가 진입을 아직 안 해. 시드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제가 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초록이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처음에는 제가 초록 뭐 우리가 플러스가 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진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는 눈이 굉장히 제가 넓어졌어요.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넓어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익이 뭐 5%, 10% 수익이 나고 있지만 더 수익이 날 것 같다는 그게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정찰병이 수익이 나고 있어도 저는 지금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진입을 해서 더 지금 롱 포지션을 잡았다면 얘가 지금 더 롱으로 가겠구나 했을 때 저는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한 뭐 지지와 저항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엔 지금 내용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을 때 원보 차트예요. 자, 똑같죠. 수동이랑.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항상 과거 데이터를 보시는 겁니다. 세력이 이만큼 고점 이만큼 올린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시간을 알렸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예요. 세력선보다 세력이 알려준 자리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된 차트를 저는 거의 진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항상 세력이 알려줬는데 더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하락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상승을 한다면 내가 지켜보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1차 매수한 거 손절해버리고 다시 위에서 타점을 잡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세력이 이만큼 지금 하락을 한다고 미리 알려줬죠. 근데 시세가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시세가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게 예전 앞번 그 전산일 때 차트죠. 2일 차트, 일주일 차트, 3주일 차트가 똑같은 방향으로서 시세가 지금 밑에 있는 거. 그쵸? 세력이 위에 있고, 롱 추세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된 경우 제가 진입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요. 세력보다 쭉 꺼서 보면 거의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진입을 하는 거고요. 항상 우리가 원봇이 지금 뭐 장점이 이런 거죠. 세력의 미리, 그죠? 세력을 예측을 해서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어디까지 내려와 있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거래하기가 쉽죠. 자, 여기에서도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케이스죠.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더 많이 올라온 케이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세력만큼 지금 못 갔죠, 시세가.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할 때도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드를 많이 넣지를 않아요. 시드를 많이 넣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1차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냥 그 수익 가지고만 수익을 내는 거고요. 아니면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지금 비중을 지켜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세력보다 그쵸?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세력이 아니. 자, 오토봇이요. 오토봇이 지금 1달러 정찰병을 잡아주고 지금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차트를 보시면요. 자, 오토봇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어요. 타점을 잡고 개미 지금 하락을 시킬 건데 개미 개미 꼬시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개미를 꼬시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일찍 확인을 하면 우리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정찰병이 지금 마이너스 38%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시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8%가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이죠. 근데 지금 정찰병이 1달러예요. 1달러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많이 되면 될수록요. 나는 더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5분짜리 지금 차트를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고 행보를 하고 있다가 자, 이런 개미 꼬시기 구간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 평단에서 자, 오토를 저는 항상 그냥 습관이 오토봇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제가 빔을 쏠 때 쭉 올라갈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진입을 하고 자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지금 26% 그쵸? 정찰병이 보시면요. 오토봇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어요. 타점을 잡았고 그대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 제가 여기에서 오토를 정리를 하고 1차 진입을 했었어요. 1차 진입을 했는데 여기 쑥 빔을 쓰죠. 그랬을 때 제가 1차 진입한 거 정리하고 다시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났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평단이 된 거죠. 제 평단이. 여기에서 오토가 타점을 그러니까 항상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도요. 관망을 안 하고 그대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그런 실력을 조금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상승을 할지 관망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할지 조금은 보는 눈이 생기시면 오히려 훨씬 좋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관망하려고 기다리는데 얘가 수익이 나버려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초보자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마이너스 21%죠. 여기에서도, 자, 이거 우선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요. 아주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여기에서 숏으로 타점을 잡았고
관망을 하고 있다가 여기는 제가 관망을 안 했죠. 바로 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고점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자 기다리다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했으면 되는데 이날을 제가 거의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왔죠.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왔고 교차와 이격으로서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가 이만큼 올린다고 미리 알려줬는데 시세가 지금 그만큼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시드 진입을 지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날은 그냥 그대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변동 스코어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죠. 근데 자 차트를 보시면요. 너무나 괜찮은 차트예요. 너무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그죠. 스코어와 굉장히 큰 지금 교차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거의 제가 먹튀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수익이 조금만 나면은 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동평균선 그런 보조지표들을 제대로 볼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오토봇은 수익이 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나면 또 타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볼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오토봇이 4.0, 6.4를 잡아줬어요. 타점을 잡아줬고 제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토봇이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봇이 여기에서 롱으로서 지금 타점을 잡았거든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으면 많은 분들이 롱으로 잡았으면 그대로 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토봇이 안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5분봉으로 지금 늘려가지고 캡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원봇은요 0.24달러예요. 스코어가 0.24달러까지 온다고 지금 알려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0.24까지 지금 왔고 지지, 그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은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지지가 뭐냐면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선은 제 평단 선이거든요. 지지선이 안 걷지만 여기가 지금 지지라는 게 느껴지죠. 지지, 그쵸? 여기 지금 몇 개 지금 봉이 닿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원봇이 알려준 금액대 지금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에서 지금 있길래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죠. 여기 지지에서 진입을 하고 그대로 롱 수익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50% 수익이 났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롱으로서 진입을 했죠. 롱으로서 타점을 잡아줬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 원봇이 보면요. 0.73달러죠. 0.73까지 알려줬죠. 여기까지 내려온다. 0.73 밑에죠. 그쵸? 0.73보다 스코어가 더 많이 지금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차트를 보면 0.72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도 지금 거의가 지지선이에요. 그쵸? 지지에서 제가 진입을 한 거죠. 이 지지를 보고 이 원보 스코어 이 점수를 보고 이 지지를 보고 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입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동평균선을 배우고 나서부터 이동평균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참고까지 하면 이동평균선까지 참고를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는 초창기에 했던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지지죠. 여기에서도 지지고 오토봇이 타점을 롱으로서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마이너스 20에서 자동 손절을 걸어놨거든요. 손실 지정가 여기에서 자동 손절이 되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죠. 여기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자 오토봇이 롱으로서 잡았지만 하락을 하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지지에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지지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았는데 조금 내려올 때 제가 여기에서 시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롱으로서 타점을 잡은 거죠. 근데 개미를 털어버려요.
털고 나서 제가 조금 뒤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 털면서 여기에서 자동 손절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해서 옆평단에서 그대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시면요. 거기가 저항이죠. 이 선을 지금 못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못 뚫고 올라가고 있을 때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개미를 꼬시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오토봇을 정리를 하고 숏으로서 진입을 한 거거든요. 진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세 번에 나눠서 분할, 꼬리를 내릴 때마다 제가 분할 매도를 했어요. 분할 매도도 추세선을 그어서도 뭐 지지 저항을 그어서도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또 매도 타점을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렇게 꼬리 뺄 때마다 운전하다가도 꼬리를 빼면은 뭐 50% 매도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또 꼬리를 뺄 때마다 50% 매도하고 75%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추세선을 그어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오토봇 4.0의 이제 다른 활용법이에요. 이렇게 오토봇 지금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새벽에 지금 오토봇이 롱으로서 잡았거든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이제 잡아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의 56%, 그죠? 1달러가 56%까지 갔죠. 56%까지. 56%까지 가고 있을 때,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숏이 하나가 또 잡히더라고요. 롱으로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토봇이 숏으로서 한 개, 두 개가 잡히게 되면 숏으로서 이제는 추세가 바뀌겠구나라고 그때는 낌새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롱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는 지금 오토봇이 롱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을 못 냈죠. 진입을 못 했죠. 새벽에 자는 시간에. 그러고 나서 숏 추세로 바뀔 때 어떻게 했냐면 정찰병 가지고 있는 거 56% 수익 나고 있는 거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숏으로서 다시 진입을 한 거죠. 숏으로서 진입을 하고 네, 여기서 진입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이 차에 대해서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를 했는데 평단 제가 분할 매수를 조금 적게 했나 봐요. 평단 여기까지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 평단 여기에서 제가 평단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토봇을 롱으로 잡았지만 추세가 바뀔 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토봇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요 정리를 하지를 않아요.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찰병, 추세용, 뭐 관망용 이렇게 해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 보시면요. 이번에 자 여기서 롱으로서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거든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고 관망을 했죠. 관망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지금 72%, 87%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자, 187달러를 넣고 144달러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제가 오토봇이 뭐 예를 들어서 6개가 오토봇이 제가 만약에 잡아준다면 2개, 3개, 4개 정도만 오토봇을 활용을 해요.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2개, 3개에서 남아있는 거 거기에서 숏으로서 다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숏으로서 이제 추세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1차 여기 오토봇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하고 그쵸? 1차 진입을 한 거죠. 187달러 진입을 하고 나서 그대로 수익이 났거든요. 그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자, 이건 1시간봉을 보시면요. 굉장히 저점에서, 그쵸? 저점에서 진입을 한 거죠. 타점을 잡았고 진입을 한 거예요. 하고 있을 때, 자, 87%, 총 지금 여기 보시면요. 84%일 때 제가 매도를 싹 다 했어요. 187달러에서 84% 수익이 나고 있을 때 11달러만 남기고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를 왜 남기냐면, 자, 수익이 이날 롱으로서 몇 개가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자, 그게 1달러가 오토봇이 숏으로서 잡았죠. 숏으로서 다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던 거, 롱으로서 나고 있던 거 싹 정리를 하고 정찰병 쪽으로 이렇게 남겨놔요. 남겨놨다가 자, 관망을 하고 나서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자, 이렇게 남겨놔요. 남겨놨다가 숏 추세 엔진을 되면서 숏 추세로 들어갈 때
얘도 정리를 하고 다시 얘도 숏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87%까지 이날 87%까지 찍고 수익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자 0.0361이죠. 0.0361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바로 숏으로서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토봇을 활용을 하면 돼요. 오토봇은 롱으로 잡았지만 나는 롱으로서도 수익을 내고 관망하면서 11달러 조금만 남겨놓는 거죠. 그냥 5달러 남겨놓고 10달러 남겨놓고 20달러 정도 저는 남겨놓거든요. 그 남겨놓는 게 그냥 추세, 그죠? 추세를 보기 위한 관망을 하기 위한 관망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겨놓고 정리를 저는 바이낸스 계정의 포지션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거의 잊어먹어요. 이 코인에 대해서 거의 뒤돌아서면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지션에 보여야만 제가 진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정확하게 100%다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남겨놨다가 추세가 바뀌면서 얘도 진입을 하고, 그쵸? 얘도 진입을 하고, 얘도 다시 숏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봇을 활용도 합니다. 그리고, 자, 오토봇은요, 추세가 바뀔 때, 자, 지금 0.9달러, 1달러, 1달러. 그러면 마이너스 15%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3%까지 오토봇이 타점을 잡은 게 관망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죠. 우리가 오토봇이 지금 숏으로서 지금 숏 추세 이다가도 뭐 비트가 그쵸? 비트가 고개를 탁 치켜들면 또 그대로 또 수익이 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조금은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오토봇은 타점을 9.1에 잡았거든요. 9.1에 진입을 했고요. 제가 기다렸다가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할 때는 9.32달러 훨씬 좋은 타점에서 자 0.3달러 그리고 0.4달러 그쵸? 훨씬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돼요. 관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 때요. 마음 편안하게 관망을 하시다가 지지와 뭐 저항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뭐 기본적인 거 그쵸? 기본적인 거 그 정도만 배우셔가지고 내가 타점을 잡는 거 그거 어렵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경험 쌓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타점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오토봇이 잡아준 것보다 내가 진입을 이렇게 그걸 오토봇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요. 진입 타점을 훨씬 좋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토봇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저는 오토봇을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오토봇을 활용을 안 하고 관망을 안 하고 빠르게 진입한 케이스예요. 자 보시면요. 280달러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1%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이 되겠죠. 정말 핸드폰 손에 놓지를 못하죠. 청산당하지는 않을까 계속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날 제가 이렇게 이것보다도 몇 개 더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진입을 관망을 안 하고 관망을 안 하고 조금 빠르게 진입을 했던 날이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손절 금액을 익절을 내가 안 하더라도 손절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 손절을 내가 지금 해버리면 굉장히 큰 금액이 손절을 되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지금, 그쵸? 조금 손절 시기를 놓친 것 같은 거죠.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면 손절을 하겠는데, 손절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대응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3개, 4개, 5개가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를, 거기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초록불, 뭐 리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까지 가는 경우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 자, 노란 경우, 그쵸. 굉장히 지금 무섭죠. 불안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걔를 먼저, 어쩔 때는 제가, 차트를 봐가면서요. 수익률이 조금 나아졌을 때, 마이너스율이 조금 나아졌을 때 반만 손절을 해요. 반만 손절을 하고 있다가 하락 하고 있다가 그 지지 저항점을 찾아서 자리를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는 거죠. 5배를 넣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힘든 케이스예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연습을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쵸? 280달러에서 1250달러까지 갔죠. 그렇게 해서 10% 수익 나서 이렇게 익절로 마무리했었고요. 이걸 다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어요.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거죠. 한 개씩 한 개씩 하거나 2개 뭐 정도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익절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반만 손절할 때도 있고요. 금액이 손절 금액이 적은 거는 그냥 다 지금 다른 거를 지금 위험한 것들, 그쵸? 손절 금액이 큰 것들을 먼저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거, 적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손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적은 손절 금액은 그냥 바로 손절해버리고, 그래서 손절 금액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손절 금액을 낮추거나, 익절로 마무리가 되면은 내 평단에서 내 평단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손절 금액을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저는 대응을 해서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제가 그쵸?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거든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는데 정찰병을 이때 그쵸? 매도하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입을 했던 거죠. 빠르게 거의 평단 비슷한 데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길래 다시 2차 분할 매수를 했고 평단이 여기 왔어요. 평단이 여기 왔는데 그동안 그쵸? 마이너스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죠. 마이너스가 한참 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요. 수익 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먼저 탈출이 목표예요. 그래서 탈출을 내 평단에서 가까이 왔을 때는요. 그냥 바로 탈출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더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까 팔 걸. 항상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단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이너스에 물려있을 때는 그냥 평단 가까이에서 탈출.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을 타점을 잡았죠. 이날은 오토봇이 원봇이 안 맞았나 봐요. 자, 1차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2차 분할 매수를 했고, 내 평단이 여기에 왔거든요. 여기에 왔을 때, 자, 여기에 한참 또 마이너스에, 그쵸. 하루 넘게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물려 있을 때는 내 평단 가까이 올 때는 무조건 탈출. 이거를 수익 내려고 보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난다 이것보다는 아까 팔 걸 하는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욕심내지 마시고요. 탈출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죠? 우리 차트 세팅해서, 그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지저항 추세선 걷는 것도 아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자, 앞번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오토보 수익률 300개, 400개, 지금 600개가 넘었어요. 엄청나죠? 지금 4개월째 오토봇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토봇 수익률만 지금 600개가 넘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수익률이, 그쵸? 근데 예전 어떤 분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수익률 그렇게 나냐? 남의 거를 가지고 오지 않냐라는 저한테 이제 물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레퍼럴 코드다. 나의 코드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나만에 있는 나의 번호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클릭을 해서 보여줬죠. 그러면 제 번호거든요. 그래서 믿고 원봇을 계약을 이제 구독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 오토봇으로서 수익률 굉장히 저는 많이 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오토봇 4.0 후기.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요.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스코어 점수. 우리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변동 스코어 점수가 111점. 굉장히 지금 엄청 큰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선과 세력선이 똑같이 이렇게 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붙으면은 우리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매수도 되겠죠. 감마하고 나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예전에 제가 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왔죠.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가 똑같은 방향으로서 시세선과 세력선이 붙었어요. 변동 스코어가 제일 크고 원봇 지수 최고 상단에 있었다.
2일 차트, 그쵸? 고점에 붙었다. 그리고 3주 차트까지 같은 방향이다. 원보 차트를 보고 1차 매수를 했고, 전고점, 여기가 전고점 보는 겁니다. 전고점, 여기가 전저점이거든요. 그날 24시간 동안 전고점을 찍었더라고요. 전고점을 찍고 1차 매수를 했는데 전고점을 찍은 걸 보고 제가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했거든요. 2차 매수를 하고 그대로 수익이 나서 52% 수익이 난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세력이 이렇게 이렇게 알려졌죠. 원보 지수에서 색깔이 다른 교차를 확인을 하고 차트에서 세력선까지 올라온 거, 시세 올라온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고점이 찍었어요. 여기 그날 전고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수익 구간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계속 제가 얘기하죠.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차트, 이런 차트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 큰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쁜 교차와 이격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과거를 보시면 세력이 이만큼 올리겠다고 미리 알려줬죠. 시그널을 줬어요. 그리고 시세가 여기에서, 그쵸?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도 마이너스 큰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끝과 끝으로 지금 교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죠. 너무나 괜찮은 차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죠. 이런 경우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경우, 그쵸? 이런 차트들을 저는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두 개가 맞닿으면서 더 밑에서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롱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세력보다, 그쵸?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내려온 거, 그쵸? 이런 차트 저는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6.4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6.4는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떠거든요. 그러면 6.4를 진입을 하려면 두세 시간 관망을 하고 나서 6.4가 매 시간마다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매 시간마다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진입을 하고 나서도 6.4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6.4가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세력이 급격하게 들어왔고,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흔들어 버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6.4 진입을 하고 나서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6.4는 함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배수를 해서 소액 시드를 적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경험을 쌓고 나서 그쵸 6.4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6.4는 이런 거 6점 이격이 굉장히 좁은 거죠. 바보 6.4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6.4 이격이 좁은 거 항상 우리는 교차와 이격 크게 일어난 거를 뭐 기본적으로 진입을 하라고 하잖아요. 6.4도 이렇게 이격이 좁은 거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6.4가 풀리니까 그쵸 6.4 유지가 되고 있다가 6.4가 풀리고 마이너스 12.9 하락을 하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6.4는 6.4에 깨지면은 그냥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세력선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이런 것도 바보 6.4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격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바보 6.4는 진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 구포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 자신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분석력이 굉장히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상승률 굉장히 높은 것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승률 높은 것도 원봇에서는 숏 포지션이 나오거나 하방 6.4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가 아주 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손절에 뭐 청산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상승률 얘네들은요. 그날 대장주들 그쵸 상승 굉장히 많이 하는 애들은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포로님 얘기하기 전에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잖아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로 숏이 안 돼요. 하락을 안 하고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하락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고점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상승을 하는 애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상승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숏으로서 원봇이 숏이 나와도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진입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승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꺾일 때가 있거든요. 횡보를 한다거나 그쵸?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숏으로서 진입을 하세요.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이 이렇게 큰 애들 있죠. 큰 애들은 원봇이 숏이 나와도 진입을 절대 안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당했거든요. 진입을 할 때마다 손절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률 뭐 10% 있는 애들 거의 20% 되는 경우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되는 애들은 조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펀딩피 이거는 넘어갈게요. 펀딩피도 다른 강사님들 강의 굉장히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가 상승률 높은 거 6.4가 나오면 펀딩피 확인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총 시드가 지금 6,000달러가 넘게 있죠. 6,000달러가 넘게 있는 중에,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 쭉 넘기면은 어떤 거는 400달러가 한도인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2,000달러, 어떤 거는 풀로 다 지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 내가 6,000달러를 생각을 하고 10%, 20% 들어간 거죠. 분할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런 거, 400달러밖에 한도가 안 되거든요. 진입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진입이 된 거죠. 시드 비중이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쭉 당겨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손절한 경우가 있거든요. 분할 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는 고모님한테 그때 고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 지키셔가지고 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욕심은 당연히 우리 선물 거래는요. 욕심만 버리시면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복리 매직을 사용을 해보세요. 우리 많이 벌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루에 정말 5% 10%라도요. 꾸준하게 그냥 소액을 가지고 차츰차츰 시대를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대가 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점점 차근차근하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시대가 늘지 한꺼번에 큰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계속 손절을 하게 되고 이런 돈 생각을 해서 또 그거를 이런 돈 생각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욕심을 버리시고 거래를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요. 수익을 잘 내다가도 욕심만 내면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 많으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정말 이거는 명심하시고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보스 관망을 해야 될 때도 많고요. 정말 인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인내 투자를 하셔가지고 항상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리는 매매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0달러 가지고 우리가 그 구독료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죠. 300, 100일, 200일 구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생각해서도 초조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익이 안 나서 초조하고 막 조급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렇게 인내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연습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안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요. 시드를 많이 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력이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나의 그 실력이 아니거든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한편으로 롱숏 50대 50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나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 시간을요. 예전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집중을 해서 많이 익히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해보니까 1년 제가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정말 장기전인 것 같아요. 코인은 내가 한순간에 익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1년 매달 내가 구독, 그죠? 공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과외비를 낸다고 생각하시거나 학원비를 낸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수강료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1년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쵸? 1년을 배우거나 우리 FOC 마케팅 사업을 하잖아요.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트레이딩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FOC를 한다면. 그러면 3년 동안 아니면 짧게는 1년 동안 반복 학습을 해서 트레이딩 기술을 익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쵸?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평생 돈 벌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기술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나의 트레이딩 기술, 트레이딩 실력은요, 돈으로서 자산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그냥 1년 과정, 그냥 3년 과정 길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거래를 하시면 초조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경험을 정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온갖 경험들을 다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정말 내 재산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처음에 우리 청산도 많이 당하고 손절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 이런 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훨씬 몇 배로 더 가져다 주는 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정말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큰 돈 들여서 정말 큰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코인 투자, 그쵸? 시드 잃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잃지 않으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리 매직, 그쵸? 복리 매직으로서 수익을 내십시오. 오늘 큰 금액을 내가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1% 복리도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5% 복리, 그쵸? 10% 복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나면 오늘 100달러를 벌었다. 오늘 500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오늘 수익 난 거를 그대로 퓨처 US테드에 있던 거를 스팟으로 US테드로 옮겨놔요.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을 정산을 하거든요. 일주일을 정산을 했을 때 1000달러가 될 때도 있고요. 1000달러가 넘을 때도 있고요. 1000달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저는 100% 출금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런 거 그대로 출금을 해서 제가 경비를 쓰기도 하고 애들 우리 그쵸 집에 반찬값을 그 생활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내 시드, 만약에 내 시드가 적다, 시드가 지금 적어서 시드를 더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50%만 출금을 하는 거고 50%는 시대에 보태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를 일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 그쵸. 제가 항상 또 얘기를 하죠. 원봇의 배움에 있어서는 게을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봇은요, 배울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고인 거래라는 게 배울 게 많이 있는데, 정말 어설프게 알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경험도 없으면서 시드를 많이 넣고 하시는 분들, 청산도 많이 당하고 정말 손절하게 되거든요. 제 지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카데미 강의 정말 제가 아카데미를 4개월째, 5개월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보조지표들 볼 줄 몰랐었어요. 근데 보조지표들을 배우게 되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런 되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고 승률도 좋아지고요. 정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아카데미 강추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깝죠. 근데 내가 올 수 있음에도 안 오시는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봇을 한다는 분들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 수 있으면요 무조건 오셔가지고 선물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어저께도 9%님 그쪽 9%님 강의하실 때 1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원복 강사들이 강의할 때 거의 50명, 40명대, 50명대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매일매일 강사들은요, 자료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내용들을
강의를 더 담아서 어떤 걸 전해드릴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참석률, 참가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힘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아닐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골라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들보다 실력이 좋죠. 제가 실력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저도 다른 강사님들한테 아직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강의를 많이 안 듣더라고요. 저는 올 100%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줌 강의를 듣고 있고 아카데미 강의 한 주도 빠짐없이 진주에서 사천까지 왕복 8시간, 9시간이거든요. 거기를 하루 매주 제가 월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일주일에 작년에 5월, 6월 달에는요. 일주일에 3번, 4번씩을 진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실력이에요. 공짜 없죠. 공짜 없고 노력 없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의지가 없는 분들 절대 원보수로 거래 못해요. 본인 의지가 있어야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이 안 힘든 분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오고요. 그리고 경제난 굉장히 지금 힘들죠. IMF 때보다 더 힘든 경제난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근데 내가 제대로 마케팅이 안 된다. 그러면 트레이딩 기술이라도 배우셔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놓는다면 정말 평생 돈 벌 수 있는 그 기술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우셔야죠. 당연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카데미 가시고 어디든 가셔가지고 배우시고요. 정말 서울에서 청주에서 저한테 배우려고 진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배우셔가지고 원보수로 수익을 꼭 내십시오. 그리고 이 거리면서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쵸? 여기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원봇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제가 본사에서 원봇을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저번 주에. 그러면서 원봇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리고 원봇을 거래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개선해 주시고 어떻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셔가지고 롱숏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원봇이 FOC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날 거고, 그쵸? 그렇게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원봇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익혀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올 거거든요. 저희들 이런 시기 다 거쳐서 저 또한 이 시기 다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격구도 있어요. 격구도 있지만 우리 지금 들으시는 초보자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FOC 이 원본요 정말 ATM기 같아요. 내가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실력만 쌓인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죠. 오늘 필요한 돈 오늘 찾아서 내가 거래를 해서 수익 낼 수도 있고요.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ATM기 같은 이 원봇으로서 성투하시고 꼭 우리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를 오래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는 분. 맞아요. 너무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톡방에 제 노하우들 생길 때마다 공유해 드릴게요.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